네, 다음은 경상대학교 권현민 연구원님께서 약용작물, 부산물 추출물을 활용한 흰 가루병 친환경 방제제 개발이라는 연구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약용작물, 부산물을 이용한 흰가루병 방제제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석사과정 권현민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고요. 가장 먼저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그 이유인데요. 흰가루병, 그러니까 포도스페라 아파니스는 딸기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병으로 흰가루병에 의해 딸기의 수확량이 20%에서 70% 가까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흰가루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의 경우 잔류 안전성을 위해 수확기 이전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확기 전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 친화적인 방제제를 개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마테리얼 앤 메소드입니다.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천연물 선발은 총 약용작물 30종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흰가루병에 감염된 딸기 잎에 추출물을 접종시켜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1차 선발하였고, 2차 선발은 실제 온실에서 흰가루병에 감염된 딸기 잎에 처리하여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발된 7가지 약용작물은 아래 표와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그 다음 분석 방법인데요. 각자 그 선발된 추출물에 어떤 유효 성분이 있는지 LCMS를 이용하여 이제 분리하였고, 그 다음에 잔류 농약에 대한 분석은 그 전문 분석업체에 의뢰하여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이거는 앞서 선발된 7종의 약용작물 추출물을 천대 희석하여 단용 처리한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선발된 7종의 작물 중 가장 방제가가 높은 불나무와 참죽을 이제 추가로 선발하였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불나무와 참죽은 천연물 간 혼합 처리 및 규산 칼륨과의 혼합 처리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발된 약용작물 추출물과 이제 규산 칼륨을 혼용 처리한 것에 대한 효과인데요. 추출물끼리 그 혼용 처리를 했을 때는 큰 시너지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에 보이는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추출물끼리 혼용 처리한 것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규산 칼륨은 단용 처리했을 때 이제 천연물보다는 그 결과가 높았으나 살균제보다는 낮은 방제가를 보였으며, 불나무와 참죽 추출물과 규산 칼륨 3가지를 혼용 처리한 결과 화학 농약인 살균제와 유사한 방제가를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산의 농도와 이제 그 천연물을 혼용 처리했을 때 몇 백을 선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왼쪽은 이제 SiO2 농도에 따라서 다른 이제 방제가입니다. SiO2의 그 방제가는 농도 의존적으로 방제 효과가 좋았으나 0.7%를 뿌렸을 때 잎에 흰색 침전물을 남겼기 때문에 0.5%를 선발하였고요. SiO2를 이제 단용 처리했을 때보다 천연물과 혼합 처리했을 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 규산 0.5%와 천연물 1000배를 처리하였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규산의 농도 및 2회 방제 처리에 대한 효과인데요. 왼쪽 그래프는 3일 간격으로 이제 방제를 처리한 것이고, 이제 4일 간격으로 방제를 처리하였습니다. 둘 다 2번씩 처리를 하였고, 보게 된 결과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친 것은 재발을 했을 때의 시기이고요. 규산과 천연 추출물의 약효 지속 기간은 13일에서 14일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흰가루병 방제의 지속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3, 4일 간격으로 2회 처리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좋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나무와 참죽의 추출물의 성분을 LCMS로 이제 찍어본 결과인데요.
다음과 같은 케세틴 3O 글루코사이드나 엘라직 애시드와 같은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공통된 성분들이 북나무와 참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성분들에 어떻게 기작에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딸기 흰가루병 친환경 방제제 개발을 위하여 총 30여 종의 약용작물 추출물로 흰가루병 방제 효과를 시험하였고, 선발된 북나무와 참죽 추출물을 규산칼륨과 혼용 처리한 결과 방제 효과가 증대되었습니다. 선발된 천연물의 주요한 성분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조사되었고, 규산의 농도 및 추출물 농도에 따른 처리 효과를 시험한 결과 0.5%의 규산과 추출물 1000배액에서 방제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습니다. 이러한 0.5% 규산 및 추출물 1000배액을 처리했을 때 흰가루병 방제 효과가 75%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제 기간도 30일가량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실험에 사용한 가장 7종 중에서 효과가 좋았다고 하신 게 네, 북나무하고 네, 참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북나무하고 참죽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시중에서 구하기가 조금 힘들고, 네. 가격 같은 거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구한 거는 보통 북나무는 그냥 저희가 근처에 자라고 있는 것을 채취해서 써가지고 뭐 참죽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 다뤄보질 못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대중적이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싸다든지 아니면은 산업화를 할 때는 가격과 이 구하기 쉬운 대중화된 물질 같은 게 선호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북나무하고 참죽을 사용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효과가 정말 정말 좋다.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언을 해주셔서 혹시 이제 차후 실험을 하실 때 조금 대중화됐거나 좀 구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한 천연물 같은 것도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식유 추출물 만드실 때 어떤 조건에서 추출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약용작물 40종을 우선 스크리닝을 하는 자원으로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이 추출 조건 이런 걸 어떤 추출인데 이런 거에 따라 노출되는 성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추출물 뭐 1000배의 속도가 좋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뭐 열수 추출을 하셨는지 이걸 바로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일단 추출해서 뭐 용기를 날려보내고 추출물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처리를 통해서 다시 이거를 뭐 10배로 희석해서 사용하신 건지 그런 부분이 일단 궁금합니다. 두 가지 부분. 감사합니다. 일단 30종 스크리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예, 30종 스크리닝 하시고 추출을 하실 때 추출 조건에 대한 얘기가 없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온도 그런 것들이 없으셨고, 그리고 아까 1000배, 5000배를 사용하셨다 뭐 그런 배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사용하신 게 뭐 어떤 추출물을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추출을 하시고 동결 건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재희석을 하셔서 사용하신 건지, 1000배, 5000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표기를 했어야 됐는데 빠뜨린 부분 같습니다. 일단 약용작물 추출물은 이제 다들 건조하여서 가른 다음에 환유 추출을 하였고요.
10배의 그 70% 메탄올로 이제 추출을 하였고, 그 방제를 위해서 이제 처리를 할 때는 그 환유 추출한 것을 그 농축을 하여가지고 그 농축한 것을 1000배액해서 실시하였고요. LC-MES를 찍을 때는 이제 동결 건조한 것을 재희석해서 100배로 희석해서 이제 찍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딸기에다가 이거를 처리를 하실 때 그 뭐 스프레이처럼 뿌리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딸기 과실에다가 접종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입에 있는 흰가루병에 대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스프레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2회 뭐 3일간 간격, 4일 간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발표해 주셨던 저기 김종욱 연구원님께서 이제 시본 나노파티클을 써가지고 약간 서방성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권현민 연구원님께서 하시는 실험에도 네. 그 서방성을 적용을 하시면은 1회 아, 접종을 해서 뭐 30일간 뭐 서스테인 네. 릴리즈라는 그러니까 서방성 방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시면은 2회, 3회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뭐 한 20일 정도 지나서 뭐 그 흰가루병이 다시 재발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30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좀 더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아, 네. 네, 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이 없으시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